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티몬이랑 위메프 사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막 이슈잖아요. 저도 지금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많은 제품을 사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티몬에서는 제가 상품권으로 재테크하는 상테크라고 있거든요. 상품권을 사서 카드 실적을 채우고 그 실적으로 이렇게 받는 상테크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몬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이 지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구조와 미래가 보인다, 이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짧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몬이랑 위메프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냥 쉽게 그냥 저는 뭐 다른 경제 전문가들은 막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를 IPO 상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구매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매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티몬과 위메프는 중간 플랫폼이에요. 중간 플랫폼이고 판매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판매자한테 바로 사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판매자가 뭐 안 좋은 제품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환불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처리하기에는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보증도 잘 안 되니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중간 플랫폼을 두고 여기에서 구매자의 돈을 받고 위메프나 티몬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위메프랑 티몬은 판매자들이 여기에다가 입점을 해서 뭐 상품을 진열해 놓고, 그래서 구매자들이 인터넷으로 와서 그걸 보고 사가고, 이게 똑같아요. 쿠팡도 똑같고 위메프나 티몬이나 지마켓 거기나 다들 비슷한 구조예요. 그렇지만 중간 플랫폼에서 이 가운데에서 정산 금액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갖고 있는 뭐 기간이 뭐 짧게는 뭐 1주에서 뭐 3주 뭐 4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갖고 있어서 잘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가운데서 뭐 티몬이랑 위메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정산 금액이 어떻게 잘 안 들어오고 인건비로 나가고 구멍이 많이 나서 비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부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게 벌어졌냐, 이게 봤을 때는 저는 돌려막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도 돈이 없으면은 이쪽에서 돌려막고 또 들어오는 돈으로 돌려막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 그 전까지는 계속 잘 하다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매자가 들어오는 돈이 원래는 처음에 10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10이 들어오다가 UMF에서 뭐 이렇게 좀 삐었어. 그러니까 돈이 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많이 지금 뭐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돈이 비는데 또 구매자가 막 20명 30명으로 늘어버리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기간 동안 또 이제 돌려막을 수 있잖아요. 돌려막으면서 판매자에게 주고 이 빈 거는 그냥 계속 뒤로 지연 처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구매자가 계속 늘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 구멍이 안 보이는 거죠. 계속 돌려막기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반대로 되면 이게 다 똑같아요. 역전세도 똑같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전세 구조도 똑같고 대한민국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 폰지 사기 구조예요. 폰지 사기. 그러니까 아래에서 들어온 돈이 많이 있으면은 들어오는 돈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돌, 이게 계속 많이 들어오면은 결국에 계속 쌓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겉으로. 근데 지금 이게 이 구매자들이 줄어드니까, 역전세도 가격이 줄어드니까, 구매자들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줄어드니까 그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티몬과 UMF 사태도 이것도 이것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폰지 사기 구조, 계속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서 계속 커지는 구조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고성장도 이제 점점 끝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이제 성장이 막혀서 점점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티몬 UMF 말고도 또 다른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티몬 사태를 조금 의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상품권 상테크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테크에 할인율이 있잖아요. 할인율이 뭐 8%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7% 이렇게 하잖아요. 상품권 할인율을. 그러니까 5만원짜리 판다고 하면은 46,000원에 팔거나 이렇게 할인율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티몬에서 몇 달 전이죠. 며칠 전에서 할인율을 높인 거예요. 뭐 9% 너 10%까지 사면은 이 상품권을 할인해주겠다. 이 상품권 할인율을 높길래 이거 머지 사태 아니냐, 머지 플러스 머지 포인트 사태 아니냐, 저는 그걸 의심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 머지 포인트 사태 때도 티몬에서 제가 머지 포인트를 이거 샀거든요. 샀는데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왜냐, 이 머지 사태 터지기 전에도, 머지 부도 터지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머지 이 상품권 머지 플러스 이 구독권을 1년치를 3년치를 저 3년치 샀거든요. 3년치를 엄청나게 싸게 판대요, 할인율을. 그래서 이거 기회다. 그때는 몰랐죠. 저도 이게 싸게 파니까 이거 기회다 해서 샀는데, 그 며칠 뒤인가 한 달 뒤인가 바로 머지 플러스가 머지 포인트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면서 그 피해자들 돈도 못 돌려받고 지금 이렇게 그런 상태거든요. 저도 지금 돈이 물렸고 제 아는 분들도 다 머지포인트 하신 분들은 돈이 물려갖고 지금 돈도 못 돌려받고 거의 뭐 그것도 휴지조가 됐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품권 할인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뭔가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제가 약간 살짝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티몬 UFO는 큰 기업 아닐까 그러면서 살짝 의심을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상품권을 이번 달에 산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상태클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이 문제 터지신 분들이 많죠. 상품권 말고라도 판매자분들도 지금 돈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구매자분들도 상품을 구매했는데 아니면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아니면 티몬에서 여행권이나 가전 각종 구매품을 구매했는데 못 받고 있겠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이제 제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 특히나 여행권 하신 분들은 가장 문제죠. 여행이 뭐 금전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차를 쓰고 아니면은 뭐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런 기회비용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여행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 못 가면 거기에 호텔이나 아니면 다른 거 다 예약을 해놨는데 환전도 해놓고 그런 피해액이 알 수 없는 피해액이 그러니까 책정이 잘 안 되는 피해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다. 가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각종 구매품들도 못 받고 있다. 어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판매자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 고가의 뭐 20만 원, 30만 원에 각종 뭐 전자제품을 샀는데 뭐 그냥 소포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뭐라고 해야죠? 사탕만 있거나 뭐 이런 것만 있었다. 왜냐? 판매자들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로 이제 구매자랑 판매자랑도 또 싸우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아 뭔가 우리나라가 참 구조가 제대로 안 됐구나. 참 걱정이다. 이 티몬 UMF를 보면서 우리나라 문제가 뭐가 더 터질까 이런 걸 또 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티몬 UMF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무 알리 들어올 때부터 지금 뭐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 쿠팡을 제외한 그 밑에 플랫폼들은 많이 망하겠구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예전부터 했었던 이 택가리 하면서 그렇게 가운데 중간 업자로 이렇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면서 거의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이상한 구조 이런 게 망하면서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알리 테무 들어오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티몬 UMF가 이게 터져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망할 거라고. 그래서 알리 테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참 걱정이다. 그런데 이게 알리 테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산업들이 계속 크고 있잖아요. 지금 화학이나 이런 조선도 우리나라 산업을 다 거의 다 중국이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하고 있죠. 아니면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늘어날 거야. 소득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거든요. 지금 3만 불대에서 소득이 멈춘 지가 7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GDP가 지금도 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성장의 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나이는 또 늙고 있다. 지금, 고령화가 지금 들어가냐 마냐, 65세 이상 인구가 뭐 20%가 넘어가냐 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비 구조들이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서는 지금 외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안에서도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개혁할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국가 백성들 국민들이 없다. 참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안타깝다. 제가 뭐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ETF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보면서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계속 건전하게 되지 않고요. 계속 이 폰지 사기라고 하죠. 폰지 구조라고 하죠. 폰지 구조로 계속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도 야 이거 진짜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물론 노후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을 거면은 진짜 제대로 낸 만큼 받고 그 다음에 밑에 세대들은 그냥 걔네들도 들어오면은 그냥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잖아요. 야 이거 구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애들이 이제는 위에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은 이 소득 대체율을 갖고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참 걱정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니까 참 걱정이고 소득 대체율은 더 줄어들고 밑에 애들은 보험료율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되면서 걱정이다. 우리나라 이 폰지 구조 이제 저출산까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나 티몬 UMF나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나 다 똑같아요. 그냥 아래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는 신규 매수자나 신규 구매자라고 그냥 할게요. 이 구매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은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우리가 만약에 1000만 명이 아니 100만 명이 태어났다가 이제는 200만 명, 그 다음 세대는 뭐 300만 명 이렇게 태어나면은 국민연금 구조도 엄청나게 좋은 구조예요. 왜냐?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안 터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0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들고 10만 명으로 줄어들고 10만 명으로 줄어들면은 이때부터 이제는 문제가 다다다다다다다 터지는 겁니다. 이게 폰지 구조거든요. 폰지 구조가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는 뭐냐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이게 커지면서 팽창이 되면서 계속 이제 신규 매수자나 신규 호구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 신규 구매자나 신규 이제 플레이어나 신규 뭐 호구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 그때부터 무너진다.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 둘씩 터지면서 결국 그게 부도까지도 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지금 뭐 우리나라 전세 구조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개혁을 하고 빨리빨리 지금 파산시킬 거는 PF나 부동산 PF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파산시키면서 개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고용 때문에 못한다. 고용 그 사람들 다 잘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부실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계속 부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금융위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재정적자로 계속 메우고 지원을 하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저는 그게 참 걱정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런 계속 늘려가는 구조, 계속 부채를 미루는 돌려막기 구조가 어디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대중교통, 세금, 여러 가지 기업들 다 보면은 특히나 대중교통도 우리나라가 지금 싸다고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지만 결국에 그 부채는 계속 뒤를 미루고 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다들 이런 공과금들도 다 이 부채를 뒤로 미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비록 계속 미뤄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규 이런 출생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는 이제 끝났다. 저는 끝났고 늙어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가 더 많이 연쇄적으로 더 발생할 것이다. 특히나 PF도 한 2, 3년 전에 터졌어야 되는데 부동산 PF도 터지면서 부동산도 정상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전세 구조도 쓰지 않고 계속 역전세 문제나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세 사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구조 자체가 잘못이 돼 있는데 그걸 사기라고 이렇게 프레임 씌우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어서 참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저는 벌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이 버블이 씌었다가 이 문제가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계속 부실 기업들 없애고 계속 이제 국제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일본보다 더 참혹하게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서 더 많은 하락을 할 것이다.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를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 티몬이나 위메프도 똑같아요. 이 방식이 티몬 UMF도 이 팽창 구조에서 계속 늘려가려고만 했어요. 늘려가면은 신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신규 이런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런 걸만 생각하고 부채 이런 거를 건전화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늘려가니까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이제 하락국이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도 수축되고 그 다음에 내수도 수축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이제 신규 출생아 인구 구조까지도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다 하나둘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버나들이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앞으로 문제 터질 게 더 많이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구조에서 어떤 게 더 문제가 생길 거냐 당연히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이 지방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지방 사시는 분들 계시죠? 지방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하락을 갖고 있고 겪고 그다음에 광역시 부산조차도 지금 노인 인구가 20%가 늘어나면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들이. 그다음에 상가는 뭐 이미 망했고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다 망하고 있잖아요. 오직 아파트만 살리고 있는데 특히나 수도권 아파트만 살리고 있는데 이 구조도 언제까지 갈까? 이 수도권 인구들도 서울이나 경기도는 지금 늘고 있지만 서울에 이런 인구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도 영원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원화 기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화폐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방은행 뭐 이런 데도 문제가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은 진짜 연쇄적으로 감춰졌던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폰지 구조인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진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제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면은 터져 나올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거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나 대한민국 원화 기반의 이런 자산들을 모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언제 발생할 것 같냐? 언제쯤이면 진짜 조심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채권 있잖아요. 국채. 아까 상품권도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근데 국채 있잖아요. 국채라고 하면 뭐냐면 대한민국 국채 그리고 아니면 뭐 회사채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할인율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할인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자라고 하죠. 이자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면은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자가 높게 나오면서 갑자기 뭐 이자를 5% 주던 거를 6%, 7% 준다. 이때 한번 조심해야 된다. 왜냐? 기업이 점점 돈이 부족하고 나라가 점점 돈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이자율을 높이면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진짜 위험이 도래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그때는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채권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뭐 주식 그리고 달러 그 다음에 금 해외 주식 이걸로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보면 25만 원 뭐 이제 또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25만 원 그 주는 것도 여러분들 바로 달러로 전환해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ETF 그다음에 금 해외 주식 이런 거 바로바로 사셔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화 기반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티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부동산이 망하거나 대한민국 주식이 망하거나 아니면 환율이 망해버리면은 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지금 티몬에서도 상품권이나 티몬의 여행권을 샀는데 갑자기 빵원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조심 하시고요. 자,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주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채권도 그렇고 믿을 수 없는 거는 웬만하면은 많이 사지 마셔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뭐 달러나 금 이런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가장 적겠죠. 요즘 뭐 돌아다니는 화폐 중에서 아니 뭐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저도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티몬 UF 사태를 보면서 더 많은 이런 이제 수축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는 이런 이제 전성기를 지나면서 내려오는 지금 시기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런 변곡점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조심하셔야 된다. 티몬 UF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터질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진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미국 주식이나 달러나 금이나 해외 주식을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계속 모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 그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절약하시고 그다음에 사치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원화 기반으로 된 자산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마시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자신 없으시면은 존 버나드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유튜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꼭 보시고요.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